네, 참 지루하다라는 생각이 절로 드는 그런 흐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69,500달러 터치하고 나서 다시 또 67,000달러대로 후퇴하는 모습을 비트코인이 보여주다 보니까 시장 전체가 이렇게 온탕과 냉탕을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런 모습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이 온탕, 냉탕을 적절히 오고 갔을 때는 어느 정도의 상쾌함을 느낄 수가 있는데 너무 또 심하게 왔다 갔다 하다가는 몸에 무리가 갈 수도 있죠. 그래서 지금 조금 지루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 그런 경우도 적지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위험자산 시장에서 시간을 인내한다라는 거, 이게 참 중요한 포인트 지점이라는 걸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지금의 시간을 또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비트코인의 흐름이 이렇게 보면 참 아쉽죠. 이게 지금 24시간 동안의 흐름인데 확실히 69,000달러라는 엄청나게 상징성이 큰 그 구간을 단방에 뚫어낸다라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역시나 너무 지나친 기대였구나, 뭐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되는 것 같고, 그래도 67,000달러 위에서 나름의 긍정적인 굉장히 포텐셜이 큰 그런 재료가 지금 산적해 있다 보니까 그 덕에 그래도 67,000달러 위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불과 열흘 전에 58,000달러대에 있던 게 지금 요 정도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 그렇게 조금만 더 이 타임 프레임을 넓혀서 바라보면 그래도 지금 상황이 충분히 의미 부여가 가능하구나, 그런 점도 느낄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하필이면 또 미국 국채 수익률이 급등을 해버렸죠.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 증시 상황에 직접적인 하방 압력 요인으로 또 역할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2포인트 빠진 70을 기록하면서 탐욕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살짝 빠져주면서 그래도 뭐 58%대 위에서 자리를 하며 여전히 비트코인 중심의 장세가 굉장히 빡세게 펼쳐지고 있다라는 점을 꽤나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채권 수익률이 급등을 해버렸어요. 이 벤치마크 10년물 금리가 4.18%를 기록을 하면서 지난 7월 이후 최고치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 경제 호조 상황을 반영하면서 채권 수익률이 상승을 해버린 건데, 이게 또 한 번 더 해석을 하면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 조절 조금 더 늦출 수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이 되면서 위험자산 시장을 압박을 해버렸습니다. 뭐 뉴욕 증시도 마찬가지로 지난주 상승세를 반납하면서 혼조세를 보였고, 물론 뭐 엔비디아는 혼자 미쳐 날뛰더라고요. 전반적으로는 국채 수익률 급등에 따른 위험자산 시장 압박,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9월 연준이 단행한 50bp 인하 지지하지만 앞으로 회의에서 더 작은 폭의 인하를 예상한다. 데이터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연준이 금리 인하의 속도를 내려면 노동시장이 빠르게 약화하고 있다라는 실제 증거가 나와야 한다, 이렇게 역시나 연준의 대표적인 매파 인사다운 그런 멘트를 던져줬고, 이게 또 시장에는, 위험자산 시장에는 좀 부정적인 재료로서 역할을 해줬다라고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과연 연준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 것인가. 일단 세미 페드워치 금리 선물 시장 오늘 오전 상황을 보면 90% 가까이 25bp 인하 가능성이 여전히 압도적입니다. 물론 금리 동결 얘기도 이렇게 나오곤 있긴 하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압도적으로 25bp 인하에 쏠려 있다, 뭐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고, 이게 또 날짜가 또 기막히잖아요. 대선 이틀 뒤입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는 예를 들어서 뭐 트럼프가 당선되고 금리 인하가 함께 맞물리는 상황이 되면 11월 한 중순부터 어떤 상황이 펼쳐질까, 이렇게 생각하면 또 기분이가 좋아지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대선 상황이 참 재밌습니다. 폴리마켓을 자주 바라볼 수밖에 없는데, 일단 폴리마켓 오늘 오전 상황에서는 트럼프랑 해리스랑
격차가 더 벌어졌어요. 뭐 숫자만 놓고 봐도 상당히 많이, 아주 많이 벌어졌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고, 고개를 바짝 쳐들었습니다. 바짝 숙였고, 이런 상황. 물론 뭐 마크 큐반 같은 뭐 해리스를 지지한 억만장자 같은 경우에는 이 폴리마켓에 지금 이 들어와 있는 돈이 베팅 소스가 미국인이 아니다, 외국인들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어느 정도는 노이즈가 껴있다라고 바라보는 게 맞죠. 이게 과연 어느 정도의 현실 상황을 적확하게 반영하는 숫자인가 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어느 정도 노이즈는 불가피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해리스가 처음에 등판했을 때 이런 상황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반영을 했던 그런 플랫폼이고, 트럼프를 앞서는 그런 모습들도 어느 정도 현실적인 측면을 적극적으로 반영한다라고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막연하게 또 무시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노이즈가 껴있을 수는 있지만 이 상황 자체가 너무 지금 원사이드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무시할 수 있는 데이터는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뭐 또 해리스 진영을 지지하고 있는 마크 큐반 아저씨는 또 한마디를 했더라고요. 어쨌든 트럼프의 압도적인 당선 가능성이 적어도 폴리마켓에서는 엄청 선명하게 강화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비트와이즈의 매트 호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비트코인 현물 ETF 옵션을 통해서 더 많은 기관 투자자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유입될 수가 있다. 기관 투자자들 관점에서 ETF 옵션은 암호화폐 시장 진입을 더 쉽고 저렴하고 안전하게 만들어준다. 옵션 상품은 일반적으로 거래 활동을 늘리고 유동성을 확대시킨다. 옵션 계약 만료일에는 비트코인 가격이 더 크게 요동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SEC가 추가로 비트코인 현물 ETF 옵션 승인을 한 걸 가지고 또 이렇게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11월에 비트코인 옵션 트레이더들 상황을 보니까 비트코인 강세 보일 것 같아 라는 얘기를 역시 비트와이즈의 리서치 헤드 안드레 드라고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옵션 투자자들이 11월 만기 행사가 8만 달러 이상의 콜 옵션에 몰려있다. 11월 5일 대선 그리고 11월 8일 연준의 FOMC 금리 결정 이후에 비트코인 강세를 전망한다라는 의미다. 그러니까 트럼프 당선되고 금리 인하까지 겹치면 한바탕 난리 날 거야. 비트코인 8만 달러 갈 수 있어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옵션 시장에서는 트럼프 당선 가능성을 상당히 짙게 전제로 깔고 지금 배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의 기록적인 순유입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거 우리가 계속해서 정리를 해왔었는데, 이에 대해서 디크립트는 강력한 기관 수요, 우호적인 거시경제 상황, 비트코인의 자산 클래스로서의 신뢰도 증가, 이런 것 등으로 인해서 비트코인 현물 ETF에 더 많은 수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또 보도를 했더라고요. 이와 관련해서 비트겟의 분석가 라이언 리는 비트코인 현물 ETF의 6거래일 연속 순유입 상황 확인할 수 있다. 기관들이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는 강력한 신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어떤 내러티브 가운데 하나는 비트코인이 이전 사이클의 지금 패턴을 거의 유사하게 따라가고 있는데 차이가 날 수도 있다라는 걸 말하는 경우가 좀 많잖아요. 그거는 비트코인 현물 ETF를 통한 기관들의 진입 가속화라는 걸 전제로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지금 통상적으로 비트코인의 이번 사이클 고점은 내년 9월에서 10월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해볼 수가 있죠. 패턴의 반복성에 따라서 전망을 해보자라면. 그런데 그게 더 앞당겨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년 상반기에 이번 사이클 고점 나올 수도 있어,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근거는 기관들의 진입, 현물 ETF, 이게 지금 뜨끈뜨끈하긴 한데 완전 뜨겁진 않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가속도가 붙느냐가 또 이전 사이클과 다른, 굉장히 다른 그런 차별점을 만들어내는 비트코인 역사상 첫 번째 사이클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다는 것도 참고를 하시고 전략을 짜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트럼프가 당선되면 비트코인 10만 달러 돌파 가능하다라는 것을 몇몇 인사들 인터뷰를 통해서 또 기사화를 하고 있습니다. 온체인 애널리스트 크립토랜드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은 암호화폐 시장을 엄청나게 성장시킬 것이다, 이렇게 다소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그런 멘트를 날리고 있고, 블록서클의 CEO는 트럼프 당선 이후에 SEC 위원장이 교체가 된다라면 알트코인들은 랠리를 펼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또 멘트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 이후에 SEC 위원장이 교체가 되면 알트 랠리, 재밌는 상황이 참 펼쳐질 수 있다는 걸 또 이런 멘트 들으면 또 한 번 더 기대감을 갖게 되는 건 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번스타인 같은 경우에는 암호화폐 시장의 위험 선호 심리가 강해졌다라고 또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투자 위험을 감수하는 리스크 온 심리가 강해지고 있다. 트럼프 승리 확률이 높아지면서 비트코인 강세 심리 확대, 이런 와중에 현물 ETF에 대한 유입 지속, 밈코인 시장 흥행, 이런 것 등이 비트코인 강세 전망을 가리키고 있다, 이렇게 긍정적인 분석과 전망을 역시나 번스타인답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분위기가 참 훈훈했었는데 디지털 자산, 투자 상품 유입 상황을 보니까 아주 빡셌습니다. 7월 이후 최대 유입액을 확인을 했는데 지난주에 22억 달러 순유입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21억 3천만 달러, 이더리움이 5,750만 달러 순유입을 확인하면서 7월 이후 최대 유입, 뭔가 이렇게 분위기가 뿜뿜하고 있다라는 그런 점을 또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이거는 커벤앤들 패턴의 어떤 위력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차트입니다. S&P 500이 이 거대한 커벤앤들을 완성하고 빵 하고 엄청난 급등을 보여준 것처럼 골드 역시 이거는 진짜 장기 차트죠. 2012년 거대한 커벤앤들을 완성하고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올해 들어서 했고, 역시 비트코인 역시 2021년부터 거대한 커벤앤들, 지금 핸들 부분 완성이 되고 있는데 올라 삐집 하고 나왔잖아요. 완성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20만 달러 갈 수 있어 라는 걸 얘기하는 그런 차트입니다. S&P 500이랑 딱 비교가 될 만한 것 같고, 골드는 너무 타임프레임이 엄청 너무 넓어서 10년 넘게 형성을 한 거라서 이건 정말 거대한 하다, 숨 넘어갈 사람들도 되게 많을 거예요. 거의 막 여기서 자포자기하고 이런 경우도 많았을 텐데 결국에는 이렇게 가더라. 그래서 지금 딱 비트코인도 커벤앤들이 참 예뻐 보이는데 연말연시 어떤 흐름을 보여주게 될지 한 번 더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덴크립토 트레이드, 3월에 비트코인이 고점을 찍고 나서 231일이 지났는데 지금 딱 그 부분, 전고 그 부분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 비트코인은 역사상 가장 긴 횡보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이 다음은 폭발적인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감기 이후 어마어마하게 어리버리 빵, 어리버리 빵, 이번에도 어리버리 하다가 빵 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서클의 사이즈만 보더라도 지난 3월 이후에 지금 우리가 엄청 지루하잖아요. 엄청 지루함을 느끼는데 그게 다 이유가 있다는 게 선명하게 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지금 엄청 빡센 그런 시간 안에 우리가 있고, 우리가 지금 체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또 정리할 수 있겠죠. 마이클 반데포페는 비트코인이 지금 7만 달러 장벽을 공격을 하고 있고 이후에 유동성 확보가 목표다. 새로운 올타임 하이를 만들기 직전인 것으로 보인다. 10월이 될지 11월이 될지 모르겠지만 강세장은 시작이 됐고 단기 하락이 나온다라면 나는 바이더딥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만 달러를 확 하고 넘어서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거죠. 한번 7만 달러 뚫고 살짝 어리버리 7만 1000달러를 넘어서더라도
6만 한 6, 7천 달러까지 한 번 더 올 것 같은데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유동성 확보가 펼쳐지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바이 더 딥이지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양반은 되게 차트 잘 봐요. 잘 보고 잘 대응하고 아카데미까지 만들어서 뭐 열심히 또 가르치려고도 하고 있고 나름 이렇게 드라이하고 객관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랑 또 비슷한 투자자로서의 어떤 그런 면들도 있죠. 그래서 조금 약간 인간적인 부분도 느껴질 때가 많은데 늘 좀 오를 때 더 오른다라는 부분에 방점이 찍히면 이 뇌동매매가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항상 오른다 그러면 조정 오겠구나 살짝이라도 그런 부분이 항상 좀 있어야지 마음이 좀 중간 정도 잡히는 것 같아요. 아싸리 막 요때 매수하신 분들 아니면 훨씬 전에 뭐 한 2만 달러 때 매수한 경우가 아니고 계속 사고 팔고 분할 매수 분할 매도로 대응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부분들 이런 멘트들 되게 생각해 볼 거리가 많은 것 같아요. 일반적인 개미라면 뭐 나는 경험도 많고 투자 수익률도 좋고 시장 대응이 나는 전문가 수준으로 되고 있어 라는 분들은 상관없죠. 실제로 그렇게 경험치가 풍부하신 분들은 엄청 잘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경우 말고 일반적인 개미, 특히 초보자, 더군다나 만약이라도 이번 사이클 비트코인 ETF를 통해서 처음 이 시장에 들어오신 분들은 생각해 볼 공부거리가 되게 많은 멘트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한번 이렇게 듣고 넘기시지 마시고 내가 진짜 생초보라면 이게 지금 무슨 말인가 좀 약간 분석적으로 접근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리서치의 어떤 수단이 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분석가 엘리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심플 플랜이라면서 얘기를 하죠. 반감기 500일 전에 매수하고 반감기 500일 뒤에 매도하면 돼. 지금까지 이랬다니까. 그래서 오버 트레이딩 하지 마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오버 트레이딩 너무 4848 사고 팔고 사고 팔고 4848 하지 마.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도 생각해 볼 거리가 참 많아요. 물론 이번 사이클에도 이게 그대로 반복이 될지 안 될지 좀 봐야겠지만 역사적으로 그려왔다라는 거 500일 500일의 서머도 아니고 500일의 비트코인 이건 좀 기억하기도 쉽잖아요. 영화 제목이랑 맞물리니까 500일의 비트코인 기준점은 뭐다? 반감기 이런 거 생각하시면 비트코인 대응이 어떤 나만의 어떤 전략 이게 뭐 우리가 이번 사이클 대응하고 빠질 건 아니잖아요. 지속적으로 엄청난 자산 클래스로서의 비트코인을 뭐 죽을 때까지 투자할 수 있으니까 계속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나만의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공부하기 되게 좋은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소 조금 지루하게 느껴지는 부분들도 있지만 요때가 지나고 나면 기회였다더라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 또 참고하시면서 전략적으로 잘 대응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